자, 2교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JS 리플레이스 이거 마저 만들 건데, 저 원래 오늘 시작하자마자 이거부터 하려다가 또 까먹고 지금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우리 예전에 이거 버전 바꾸면서 설정했을 때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었더라고요. 그걸 찾았습니다. 윈도우 프리퍼런시스 들어간 다음에 파일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 파일 어소시에이션스라고 하는 그 메뉴가 있어요. 여기로 들어오신 다음에 add 별점 js, 그러니까 우리가 조만간에 이제 js 파일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까먹어가지고 별점 js 오케이. 그럼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을 텐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Generate Text Editor 클릭하고 디폴트까지 네? 파일 어소시에이션 여기 들어오신 다음에 add 그리고 별점 js 입력하고 오케이. 그리고 얘 클릭된 상태에서 Generate Text Editor 클릭 디폴트. 이거 뭐 별건 아니고, 이제 JS 파일 만들면 그 편집기를 그냥 일반 텍스트 에디터로 볼 거냐 아니면 이 스크립트 에디터로 볼 거냐 이건데, 우린 이걸로 봐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까지 누르셨으면 어플라이 클로즈. 자, 이제 JS 리플레이스 마저 만들도록 할게요. 얘도 얘랑 상당히 유사해요. 상당히 유사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이 MSG 검증하는 거 그대로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넣어줄 거예요. 이번엔 뭘 검증해야 되겠어요? URI. 우리가 매개면스로 받아온 거 둘 다 검증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둘 검증하는 거 해놓고, 저 이거 그냥 복사하겠습니다. 위에서 만들어놨던 거 그냥 복사하시고요. 그리고 약간만 수정을 해줄 거예요. 여기 요거까지 그대로, 여기까지도 그대로 둘 건데 얘만 건드릴 겁니다. 얘만 로케이션 점 리플레이스, 로케이션 점 리플레이스 라고 넣어주고, 이 안에다가 또 %s 하나 뚫어줄 거고요. MSG 뒤에 URI까지 세팅해 줄 거예요. 그럼 얘는 결국 프린 유틸에 있는 F니까 이게 실행이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매개면서 여러 개 받아올 수 있었죠. 받아온 것들을 각각 서식 지정자에 꽂는 거니까 먼저 순서대로 이렇게 꽂히고 이렇게 꽂힐 거예요. 그쵸? 그럼 이 자리는 MSG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얼러트 알림창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들어가요? 컨트롤러에서 넘기고 있는 리스트, 얘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실행이 됐을 때 결국 이 실행 스크립트 이 스크립트 문은 이 자리에 남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남았을 때 얼러트에 메시지 들어가 있고, 메시지는 그때 이거고, 그쵸? 그리고 URI에는 리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로케이션.리플레이스에 리스트가 들어가 있다라는 건데, 자, 딜리트 쪽에서 리스트로 넘어갈 때 그냥 요청 부분만 바꿔주면 되죠. 마지막 요청만. 그래서 리스트를 넣어준 겁니다. 만약에 얘가 멤버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아니니까 리스트를 그냥 넣어주게 되면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세요. 지금 아마 누구로 로그인이 되어 있을라나? 로그 아웃. 로그인을 안 했군요. 그러면 이제 테스트 1로 한번, 자 1번 회원으로 들어간 다음에 다시 리스트로 가서 아무거나 들어가고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확인할 거고, 여기서 확인까지 눌러주면 이제 삭제됐습니다 메시지 보여주고 나서 확인 버튼 또 누르면 어디로 간다? 리스트로 간다. 자, 이거 만들어 준 겁니다. 이러면, 자, 아까 전에 JS 히스토리 백 같은 경우는 그냥 히스토리 백 해버린 거죠. 이건 그냥 진짜 뒤로 가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리플레이스, 여기에 리스트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얘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 인자로 들어온 요청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행될 당시에 먼저 들어왔던 요청은 do delete의 id 6 이거였어요. 방금 전 상황으로 보면 이 요청이 들어왔던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거 안 해주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리스트만 썼어요. 그럼 누가 바뀌는 거예요? 얘가 바뀌는 거죠. 이 앞에 있는 경로 아티클까지는 그대로고 이건 우리가 해봤던 방식이잖아요. 그쵸? 뭐 버튼 같은 거 할 때도 여기서 당장 이런 거 앞에 경로 없이 modify부터 적어도 되는 이유, 요청 마지막 부분만 갈아 끼우면 되는 거니까 그것처럼 똑같은 원리예요. 얘도. 그래서 리스트로 여기가 갈아 끼워진다.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요청을 타게 되는 거예요. 저 리플레이스가 리스트로 요청을 보냈기 때문에 여기로 요청이 들어와서 얘가 한 번 더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얘는 요청을 받아들였고 JSP한테 정보를 넘겨주면서 JSP가 화면을 그리겠죠. 그럼 우리가 원했던 새로 고침이 돼버리는 거죠. 뒤로 가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 페이지를 그리게끔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동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만들어놨던 거를 활용하면 여러가지 애들도 골고루 다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뭐냐면 자, 이 디테일 쪽도 아마 여기 맞을 텐데 우리가 스트링으로 바꾸면서 원래 널 검증하고 리절트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던 거를 지웠어요. 기억나시나요? 그걸 지웠는데 그 부분을 이 JS 히스토리 백 혹은 JS 리플레이스 활용하면 여기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JSP로 요청을 넘기죠. 얘는 JSP로 요청을 넘기는 거고 우리가 여기다가 JS 히스토리 백 이런 거예요. 하나 해볼까요? 간단하게 여기다가 만약에 이건 그냥 임시 테스트입니다. 뭘로 해볼까? 그냥 무조건 true인 걸로 해놓고 return JS 히스토리 백 해보죠. 네, util에 여기다가 테스트 이러면 이게 필요가 없잖아. 네. 근데 이러면 얘가 뭐라고 할 거니까 주석 걸어놓고 자, 이러면 결과가 어찌됐건 디테일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거 하고 끝날 거예요.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세요. 자, 리스트에서 디테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요청 들어와서 실행이 되겠죠? 얘는 리스폰스 바디가 없군요. 리스폰스 바디가 있어야 돼요. 이거 이게 있어야 됩니다. 생각 잘못했네. 여기서 이렇게 그냥 얘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능일 뿐인 거고 이 기능을 여기저기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쓰려면 리스폰스 바디 얘가 직접 응답하는 거를 넣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JSP한테 요청이 무조건 넘어갈 거니까.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잠시만요. 자, 우리 기능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유저가 우리 프로그램한테 요청을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우리 프로그램 안에 이제 좀 관점을 다르게 볼 거예요. 어떻게 볼 거냐면 자, 이것들 하나하나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do add, do modify, delete, list 이런 기능들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기능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각 컨트롤러 하나가 있어야 되고, 컨트롤러에서 요청 받는 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서비스한테 일 시키는 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DB한테 일 시켜서 DB를 갖다 와야 되죠. 모든 기능이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 상태인데 사용자가 우리한테 요청을, 예를 들어 두 애드 쪽으로 요청을 보냈다. 이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요청을 보냈다. 그러면 두 애드 컨트롤러가 가장 먼저 뭐예요? 얘가 가장 먼저 뭐하죠? 그러니까 요청을 보냈고 그 요청을 판단해서 이 두 애드 컨트롤러까지 찾아왔어요. 그럼 가장 먼저 로그인 체크하지 않나요? 이거 임포트 정리 한번 해주고, 여기서 로그인 체크부터 하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리스트나 디테일 쪽은 지금 로그인 체크를 따로 뭐 크게 하고 있진 않지만 디테일 쪽도 어쨌든 쓰고는 있어요. 왔어요. 그럼 뭐예요? 로그인 체크하죠. 그 다음 모디파이 왔어요. 뭐예요? 로그인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매번 요청이 들어왔을 때 컨트롤러가 로그인 체크를 매번 하고 있어요. 매번 모든 기능들이 다 하고 있어요. 심지어 멤버 컨트롤러에 있는 기능들도 이제 우리가 지금은 아직 건드리지 않았지만 다 해줘야 되는 거죠. 로그인 했어? 아니면 로그인 하지 말고 와, 로그인 하고 와, 이런 거 다 해줘야 되죠. 매번 컨트롤러까지 들어와야 판단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 이건 상당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컨트롤러까지 들어오기 전에 로그인을 했나 안 했나 정도는 앞에서 체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 로그인 하고 나면 어디에 정보를 저장해요? 세션에. 근데 그 세션은 컨트롤러까지 와야만 쓸 수 있나요? 아니었죠. 그냥 쓸 수 있는 거였잖아요. 다만 더 깊은 곳으로 보내지 않았을 뿐인 거고, 컨트롤러 쪽에서 일반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컨트롤러 전에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로그인을 하기 위해 우리가 RQ라는 걸 지금 만들어 놨어요. 얘가 로그인 정보를 잘 저장해 놨다가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서 쓰는 방식으로 지금 해놨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불편한 게 메서드마다, 요청을 받아들이는 메서드마다 RQ 객체를 만들고 있어요. 그럼 이 RQ 객체는 로그인 검증을 위해서 한번 사용되고 나서 그 메서드 끝나면 어떻게 돼요? 객체는 떠돌고 이게 변수가 있고 객체가 있을 때 연결이 되어 있던 게 끊어지면서 변수는 사라질 거고, 이 객체는 떠돌다가 그냥 쓰레기 가비지 컬렉터가 물어가겠죠. 이건 힙 영역에 생기는, 이제 우리가 램이 이렇게 있으면 프로그램을 딱 시작하자마자 이 가장 상단에 있는 스태틱 영역, 여기에 뭐 클래스 정보나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스태틱 변수, 스태틱 메서드, 이런 애들이 이쪽에 자리를 다 잡게 되고요. 그리고 메서드가 갖고 있는 지역 변수들 혹은 객체들, 이런 애들은 이 밑에 있는 힙 영역, 이쪽에 자리를 잡게 돼요. 이제 크게 나누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이 위에 있는 애들은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이미 할당받아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이대로 있어요. 근데 얘는 필요할 때 만들어졌다가 필요 없어지면 지워졌다가 다시 만들어지고 지워지고, 이걸 반복하면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방금 전에 말했던 이렇게 떠돌이 객체들, 사용할 수 없는, 연결이 끊겨서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이런 객체들은 돌아다니다가 한 번씩 청소부가 쓱 훑고 지나갑니다. 그럼 그때 얘네들을 다 물고 가요. 이래서 메모리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RQ 객체도 메서드 안에서 만든 지역 변수니까 얘도 힙 영역 안에서 아래쪽에 존재하게 될 거고, 얘네들은 그 청소부들이 한 번씩 훑어간다. 그래서 사라지긴 하겠지만 매번 만들고 매번 그때마다 하고 있는 게 너무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앞으로 뺄 거예요. 컨트롤러 애초에 우리 자, 이거는 그림을 이렇게 그립시다. 자, 이제 다시 컨트롤러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자, 앞에다가 하나를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럼 사용자가 우리한테 요청을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원래 지금은 컨트롤러까지 들어오는 상태죠, 요청이. 그래서 메서드가 너 이 요청은 내 거야 하고 그 메서드가 일을 하는 상태였는데, 이렇게 안 할 거고요. 요청이 들어오면 일단 여기서 한번 걸릴 거예요. 그리고 얘가 판단을 하고 나서 다시 넘길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했던 방식 중에 그 로그인 했나 안 했나에 대한 검증을 그 앱 클래스가 하던 거,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앞단에서 처리할 거예요. 컨트롤러로 넘어오기 전에. 근데 이 친구가 우리가 그냥 없는 걸 어거지로 만들어내고 이런 기능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제공하고 있는, 우리한테 이미 제공해주고 있는 기능 중에 인터셉터라고 하는 걸 쓸 겁니다. 인터셉터, 이 친구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인터셉터는 뜻이 뭐죠? 그냥 가로채는 느낌이죠. 맞아요. 실제로 얘가 요청을 가로챌 겁니다. 컨트롤러한테 요청이 넘어가기 전에, 얘가 이제 서블릿이니까 요청이 들어오면 당연히 얘가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얘가 받기 전에 먼저 가로챌 거예요. 가로채고 나서 여기 얘가 이제 인터셉터가 될 거니까 가로채고 나서 여기서 로그인 검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정상적으로 했으면 그냥 다음 단계 이루어지게, 근데 로그인을 안 했으면 돌려보내게, 이런 거를 얘가 할 거예요. 얘가 인터셉터가. 자, 이 인터셉터는 스프링 인터셉터. 자, 이 인터셉터는 여러분들 한 번쯤은 검색을 해보시면 좋은 건데, 이제 중요한 건 스프링에서 사용하는 인터셉터랑 스프링 부트에서 사용하는 인터셉터가 좀 달라요. 기능적인 게 다른 게 아니라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요. 스프링에서 인터셉터를 쓰려면요, 우리가 설정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터셉터 기능을 구현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만들고 나서 이게 진짜로 인터셉터로서 동작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빈팩토리라고 하는 거에다가 등록도 해줘야 되고, 그런 설정 파일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스프링 부트는 필요 없어요. 그런 설정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진짜 인터셉터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기만 하면, 그리고 걔를 실행할 수 있는 친구 하나만 만들어 준다면 그냥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스프링 부트가, 제가 처음에 스프링 부트 들어올 때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스프링으로 개발하는 걸 도와주는 도구 정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스프링으로만 개발하는 것도 좋은데, 엄청 편한데, 그것보다 더 편하게 우리가 많은 설정들을 좀 생략하고 갈 수 있게 더 깊은 뼈대가 만들어져 있는 게 스프링 부트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 쓸 이유가 없다 라고 했었던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프링 부트라고 해도 결국 메인은 스프링이잖아요. 스프링 기술을 사용을 하는 건데, 그 안에서 설정 같은 거를 좀 알아서 해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친구. 그래서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은 이거 진짜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크게 어려운 내용들 아니고 되게 적용하는 방법도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냥 하나 들어가서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이제 핸들러 인터셉터를 이용해서 인터셉터를 구현해라 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웹 MVC 컨피규어러 인터페이스를 구현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터셉터 테스트, 이거 말고 종류가 안 나오나? 아, 여기 나오는구나. 근데 왜 이거밖에 없어? 여기 있다. 자, 인터셉터는 우리가 이제 만들고 나면 여러분들이 만들면서 직접 보실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프리핸들, 포스트핸들, 이렇게 애프터 컴플레이션 이렇게 있는데, 얘는 사실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 프리핸들은 뭐겠어요? 이 PRE라고 하는 게 이제 프리픽스의 약자예요. 아마 이걸 거예요. 그러면은 프리픽스 뭐였죠? 네, 접두사, 접미? 아, 접두. 앞에 오는 거였죠. 그러면 이게 앞에 오는 거의 의미였으니까 프리핸들이면 앞에서 뺏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컨트롤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앞에서 요청을 먼저 뺏어 온 다음에 처리하고 뒤로 넘기는 역할, 그러니까 프리핸들을 사용할 거라는 거죠. 그럼 포스트핸들은 뒤에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러에 요청이 들어왔고 그 기능들을 막 처리한 다음에 얘가 이제 화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처리할 수 있는 것들, 그게 포스트핸들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프리핸들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거는 한 번쯤 여러분들이 이따가 쉬는 시간이나 수업 끝나고 한번 검색을 해 보시고요. 개념을 깊게 이해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사용법 정도만 잘 아시면 돼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뭐야?
일단은 얘를 어디다 만들까?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패키지는 데모에 인터셉터 라고 해줄게요. 이름까지 적어서 이름은 before action interceptor. 자, 이름은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이것도 그냥 이름일 뿐이에요. 클래스 명일 뿐이고 패키지 명일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름 쓰셔도 되는데, 저는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액션이 실행되기 전에 가로첼 클래스다 라고 해서 before action interceptor라고 지은 거예요. 이름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before action interceptor, 그리고 패키지는 interceptor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이런 클래스를 만들고 나면 이거는 이제부터 하는 거는 거의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해하려고 안 하셔도 되고요. 어떻게 써?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구글에 치면 나오는 거 갖다 쓰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제가 오늘 이제 수업하고 나면 컴밋에 올라가죠. 여러분들이 그거 가져다가 본인 거 기세에다 올리죠. 그럼 뭐가 남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 남은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터셉터 구현을 해야 된다? 그럼 이런 거 가져다 그냥 쓰면 돼요. 근데 물론 회사에 취업했는데 회사에서 사용하는 툴이 이제 스프링 부트를 안 쓴대요. 프레임워크를 그냥 스프링만 쓴대요. 그럼 그때는 좀 달라지겠죠. 그럼 그때 가서 검색해보고 설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너무 어려운 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 이해보다는 그냥 따라하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컴포넌트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하나 달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임플리먼트 인터페이스를 하나 상속받게 할 거예요. 인터페이스는 핸들러 인터셉터, 얘를 상속받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았다 라고 하면, 인터페이스는 애초에 100% 추상 메서드로 이루어진 순도 100% 짜리니까 우리가 메서드 같은 걸 오버라이딩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얘가 갖고 있는 거를 전부 다 오버라이딩 해야 된다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쓸 거는 오버라이딩을 해서 써야 돼요. 이것도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만들어도 되지만, 타이핑을 해도 되지만, 그럴 필요가 없이 Alt Shift S 눌러보시면 이쪽에 Override Implement Method 라고 있어요. 이게 Implement Method,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을 받았는데 구현을 해야 되는,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는 메서드들을 보여줍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 골라서 하면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프리핸들, 포스트핸들, 애프터 컴플레이션 있죠? 우리 이 중에 누구 쓴다고요? 프리핸들. 그럼 프리핸들 선택하고 오케이 누르면 만들어줘요. 이거를 직접 우리가 타이핑할 필요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기능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우린 이걸 쓰면 됩니다. 소스에서 프리핸드 아니요, 그냥 Alt Shift S 눌러보시면 밑에 있어요. 바로 이 Alt Shift S는 단축키고 우리가 커서가 위치한 곳에서 실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 이제 게터 세터 때문에 알려드렸다가 이제 뭐 컨스트럭터도 했었고, 그 다음 이제 이거 임플리먼트 메서드 쓰고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프리핸들 선택하고 만들어주면 알아서 만들어준다. 자, 그럼 이 메서드 구성 한번 볼까요? 퍼블릭이고 불린 타입이래요. 그러면 이 리턴 결과가 지금 뭔가 리턴을 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true 아니 false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잘 몰라도 돼요. 여기 매개변수 알아서 세팅해 놨어요. 이거 뭐예요? 리퀘스트? 요청이죠. 네, 요청. 이건 뭐예요? 응답이죠. 이건 뭐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오브젝트 개체예요. 그죠? 그냥 이거 잘 몰라도 돼요. 그리고 throw exception 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예외 처리의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거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트라이 캐치는 써봤죠?
트라이 캐치가 예외 처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인데, 메서드 단에서 트라이 캐치를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익셉션을 던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예외 처리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이거에 대해서 뭐 깊게 아실 필요는 없고, 이제 코드를 구현하다 보면, 개발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트라이 캐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난 쓰기 싫은데 얘가 뭐라고 할 때가 있어요. 얘가 컴파일 에러로 아예 너 이거 예외 처리 안 하면 안 돼 라고 막는 게 있어요. 그런 애들을 마우스 올려서 보면 이거 메서드 단에서 익셉션 던질 거냐 아니면 트라이 캐치 쓸 거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둘 중에 하나 골라서 하면 돼요.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크게 모르셔도 상관없는 내용들이고. 이제부터 이제 인터셉터를 구현을 할 건데, 자, 얘는요 컨트롤러로 넘어가기 전에 실행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일단 로직 기능 구현이지만 그 전에 눈으로 한번 보자고요. 얘가 진짜 컨트롤러 전에 실행이 되는 애가 맞는가, 그걸 한번 먼저 봐보겠습니다. 뭐야? 자, 오랜만에 출력문을 하나 써서 여기다가 실행됨 이런 거 하나. 그럼 얘가 컨트롤러 전에 실행이 됐다면 우리가 컨트롤러에다 어떤 출력문을 넣어놨을 때 그 순서가 얘부터 나올 거고 그 다음 컨트롤러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간단하게. 물론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 그 log4j라고 하는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친구를 썼을 때 이제 여기다가 로그를 많이 찍을 수 있어요, 콘솔에. 그걸로도 판단할 수 있는데요, 우리 log4j 안 쓸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시나요? 이게 언제였더라? 한 1, 2년 된 것 같은데, 이 log4j가 네, 이거 있어요. 나무 위키에 있네요. 2021년 언제야? 21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12월? 아무튼 얘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log4j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와중에 전반적인 에러 로그나 아니면 잘 실행이 됐을 때 잘 실행된 로그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개발자가 다 확인할 수 있게끔 되게 간편하게 라이브러리 적용만 시켜놓으면 로그를 찍을 수 있게 만들어준 아주 유용했던 라이브러리예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웬만한 웹 쪽은 안 쓰는 데가 없었어요. 이 라이브러리를 개발하는데 엄청 편한 도움을 주니까. 근데 실제 운영 서비스에도 당연히 이게 올라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운영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얘를 확인해보면 에러가 다 나왔으니까 그걸 보고 쉽게 처리를 했었는데, 그러던 중에 사건이 하나가 딱 터집니다. 갑자기 좀 급하게, 이건 잠깐 녹화를 끄고 얘기할게요. 저런 걸 쓰면 이제 지금 이런 출력으로 테스트해보고 이런 걸 안 해도 알아서 여기 찍혀요. 그래서 참 편한데 우리는 안 쓸 거니까 그냥 이렇게 출력하는 걸로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볼 수 있어요. 이걸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봅시다. 얘가 어쨌든 지금 컨트롤러랑 비교를 하기 전에 일단 얘가 실행이 되나 안 되나도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실행이 될까요? 지금 우리가 얘 만들었죠. 이거 만들었어요. 그럼 얘가 이제 컨트롤러로 요청이 들어가기 전에 어쨌든 한 번이라도 실행이 되면, 이 메서드가 한 번이라도 실행이 되면 이게 찍힐 건데, 과연 얘는 실행이 될까요? 자, 지금 제가 서버를 일단 껐고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청을 한번 보내볼게요. 지금 콘솔에 아무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이 상태에서 요청을 보냈다. 그러면 어쨌든 요청이 들어갔으니까, 뭐라도 들어갔으니까 얘가 실행이 된다면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나와요. 얘가 안 나오는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우리는 인터셉터 기능을 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긴 했는데 이 인터셉터를 실행시켜줄 애를 아직 안 만들었어요. 항상 이건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글에서 이거 여기 있나? 지웠네. 다시 보죠. 스프링 부트 인터셉터 이거였으니까. 자, 이 글에서 보면 핸들러 인터셉터를 이용해서 인터셉터 구현하게 되어 있죠. 자, 지금 핸들러 인터셉터 이용해서 구현한 거예요. 그 다음 과정이 뭐였어요? 웹 MVC 컨피규어러 구현하기 라고 되어 있죠. 이걸 만들어줘야 얘가 인터셉터를 실행시켜줘요. 그래서 우리는 저것도 만들 겁니다.
저 친구는 어디다 만들지? 얘는 클래스 일단 패키지는 config라고 할게요. 설정 관련된 거니까. 자, 네임은 my mvc my web mvc configure 이렇게 지어주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클래스 이름이라 여러분들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바꾸셔도 상관없는데 좀 전에 그래서 보셨다시피 웹 MVC 컨피규어러라는 걸 구현해야 된다고 했죠. 그쵸?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만드는 거니까 이름을 그냥 비슷하게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my를 붙인 거는 그냥 이제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받아야 될 게 이 웹 MVC 컨피규어러니까 이름이 똑같으면 좀 뭐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냥 내 거다 하나 붙인 거예요. 내 거. 이런 거 안 붙여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 친구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이것도 그냥 규칙이에요. 그냥 사용법이니까 크게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configuration 이거 configuration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하나 달고요. 그 다음에 상속을 받게 할 겁니다. implement 아까 봤던 웹 MVC configurer 이 친구를 상속받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이 변수는 왜 만드는 거냐면 지금 이 웹 MVC 컨피규어러를 제대로 만들어 줘야 방금 전에 만든 이 before action interceptor라고 하는 걸 실행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얘를 실행하려면 이 클래스가 갖고 있는 이런 메서드 실행하려면 우리 뭐 해야 돼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다른 클래스에서 실행하겠다, 호출하겠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객체화가 필요한 거죠. 객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싫으면 스태틱인데 이거 스태틱 안 붙었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 바로 일 못 시키니까 클래스한테 일 바로 못 시키니까 객체화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스프링부터 들어와서 객체화하는 방법 중에 그렇죠. 의존성주의 그거 쓰려고 변수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before action interceptor 변수 하나 만들어 주고요. 얘도 당연히 생성자로 주입을 해주겠죠. 이제 우리는 의존성 주입하면 무조건 생성자 주입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이번에 이거 진짜 써볼까요? constructor using field 만들면 이거 수포만 빼면 끝났죠. 의존성 주입.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오토 와이어드가 달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스프링부트 어느 일정 버전 이상부터는 생성자가 한 개일 때는 오토 와이어드를 생략해도 얘를 의존성 주입으로 봐주겠다 라고 하는 기능이 내포가 되어 있어서 얘가 지금 노란색이 뜨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제 어떤 버전을 쓸지 모르니까 달 안 놓는 거를 좀 익숙하게 하는 걸로 하죠. 노란색이 좀 거슬리긴 해도. 자, 의존성 주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고 있어요. 그럼 어떠한 메서드를 오버라이딩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겠죠. 똑같이 Alt-Shift-S 오버라이드 임플리먼트 메서드 보시면 얘는 뭐가 많아요. 되게 뭐가 많습니다. 근데 얘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인터셉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를 실행시켜 주겠죠. 얘한테 추가를 해줘야 얘가 실행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인터셉터를 추가한다. 대충 이름 나오죠? add interceptors 얘입니다. 뭐가 많은데 우리는 add interceptors 라고 하는 메서드 하나만 클릭하고 OK 누르시면 얘를 또 만들어 줘요. 자, 여기는 메서드가 만들어졌더니 일단 보이드고요. 리턴이 따로 없죠. 그리고 외계 변수에 interceptor registry라고 하는 타입으로 registry 변수가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 registry는 잘 모르셔도 돼요. 근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름이긴 해요. 특히나 이제 옛날에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뭐 이제 립 버전 같은 거 할 때 뭐 레지스트리 등록해야 되고 배틀넷도 그렇고 했었잖아요. 그런 거랑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등록을 할 수 있게
그 안에서 이제 내포할 수 있게 우리가 세팅해주는 느낌이에요. 그 레지스트리를 쓸 건데 얘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지워버릴 거고요. 자, 지금 쓰는 것도 그냥 규칙입니다. 레지스트리 add interceptor 안에 before action interceptor. 이거 의존성 주입됐으니까 얘를 넣어준다라는 건 before action interceptor 객체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을 세팅한다라는 거겠죠. 이 변수는 그거 갖고 있어요. 의존성 주입했으니까. 여기다가 추가할 거예요. add pass patterns. 자, 이 안에는 이런 걸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exclude pass patterns. 얘한테는 리소스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아니다, 이건 하지 말자. 이렇게. 자, 이건 그냥 규칙이니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할 건데 어떤 걸? 인터셉터를 추가할 거예요. 그 인터셉터 누구? before action interceptor, 우리가 만든 거. 얘를 추가할 거고, 그 뒤에 add pass patterns. 대충 뭐 같아요? 정보를 추가해. 그렇죠. 어떤 이제 패스, 우리가 사용하는 그 요청에 대한 경로죠, 경로. 그 경로의 패턴을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쓰여 있는 거는 모든 요청이거든요. 모든 요청. 슬래시 하고 별별이에요. 그러니까 별이 모든 건데 모든 요청을 다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add죠, add. 그럼 모든 요청을 다 빨아들일 건데 뒤에 있는 건 좀 다르죠. exclude 뭐예요? 네, 제외시키는 거예요. 얘는 제외를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요청을 다 빨아들일 건데 얘가 다 빨아들일 건데 거기서 이 요청만 제외를 시키겠다라고 정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뭘까요? 이거 어디서 봤던 거죠? 네, 우리가 스태틱에 만들어 놓은 폴더 경로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있는 모든 것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리소스에다가 만들어 놓은 common.css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뭔가 요청을 받아서 수행을 하고 결과를 리턴하고 이런 애들이 아니죠. 여기에는 CSS 파일이나 나중에는 뭐 이미지 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고요. 이런 작업들을 할 곳이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패턴, 이 경우들은 얘가 검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패턴들은 제외를 시킬 거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요청에 대한 패턴은 다 얘가 먼저 빨아들일 거다라고 정해준 거예요. 자, 이 상태로 만들어주고 나서 지금 현재 콘솔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행됨 이런 거 없어요. 지금 맨 마지막에 리로딩이 한번 됐을 때에도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거 한번 보내볼게요. 아니다, 리스트를 한번 해보죠. 이거 선택해도 어차피 요청 넘어갈 거니까. 어때요? 찍혔죠? 이제는 진짜로 우리가 어떤 요청을 보낼 때 이 before action interceptor가 먼저 한번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얘가 어떤 흐름으로 정확히 어떻게 동작한다까지는 여러분들이 그건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얘가 어쨌든 실행이 된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컨트롤러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리스트 위에 있지. 뭐야, 어디 갔지? 리스트 여기다. 자, 이런 데다가 그냥 하나 넣어 보는 겁니다. 컨트롤러 실행됨. 그럼 이 순서가 누가 먼저 나오는 게 맞아요? 실행됨 그 다음에 컨트롤러 실행됨이 나와야 진짜 인터셉터가 먼저 한 거겠죠. 자, 리스트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진짜로 컨트롤러가 실행되기 전에 먼저 옴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원래? 에잇. 얘를 올려버렸네. 내려와. 이렇게 됐다. 진짜로 컨트롤러가 실행되기 전에 인터셉터가 먼저 실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컨트롤러가 실행된 걸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했대요.
자, 지금 추가된 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제가 요청을 이렇게 보낸대요. 이미 들어갔구나. 다시 껐다가 깔끔한 상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아이씨 돼버렸네. 왜 이것만 해도 돼버리는 거야? 자, 지금 이게 실행됨이 2번 찍혔잖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네, 맞아요. 우리가 홈으로 가는 요청은 지금 제가 슬래시 하나만 입력했죠. 그럼 얘는 요청 한번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요청 인터셉터가 한번 빨아보는 거예요. 판단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넘겼죠. 넘겼는데 넘긴 결과가 리다이렉트예요. 그럼 얘가 다시 얘를 요청을 얘한테 보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청을 2번 보낸 거거든요. 그 2번에 대한 결과가 잘 나오고 있는 거죠. 아주 잘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바로 실행되지? 저는 엔터를 치지 않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럼 인터셉터가 아주 잘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알았으니 이제 진짜 얘가 했으면 하는 그런 일들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일단 내용은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이어서 할 건데 이것도 좀 지워놓고, 이 비포 액션 인터셉터가 할 일은요 아주 간단해요. RQ 객체를 여기서 만들 거예요. 우리가 지금 메서드마다 기능들마다 RQ 객체를 따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능들마다 객체를 따로 만들지 않고 인터셉터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요청을 보고 먼저 빨아들여서 RQ 객체를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리고 넘겨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들한테는 RQ 객체를 만드는 일이 사라지게 되겠죠. 여기서 앞단에서 먼저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거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